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14장, 오늘은 위정편 14장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정편 14장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두루 어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지만 소인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두루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비교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저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 1, 주 대 비,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1이라고 한 것은, 군자와 소인의 차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군자와 소인을 비교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숫자를 썼고, 순서를 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은 주 대 비. 그 군자는 주고 그 다음에 소인은 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대 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군자는 두루 어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두루 어울리고 편을 갈리지 않지만, 소인은 편을 가르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편을 가른다 이거예요. 편을 갈리고 우리 편, 네 편, 뭐 이렇게 편을 가르고 두루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군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불비, 주의 불비. 주라고 하는 것은 그 널리 어울린다, 두루 어울린다, 두루주, 두루 어울린다, 두루 어울리고 편을 갈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소인은 그 비의 불주, 그러니까 편을 가르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두루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하고 소인의 차이를 주와 비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누구와도 어울리고 공평하게 교류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지만, 그 소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을 가르고 두루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지 않고 한쪽 편을 들고 좁은 시각에서 행동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군자는 누구와도 공평하게 어울리고 교류도 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편 가르지 않고 넓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불비, 그 다음에 비의 불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군자는 주의 불비, 소인은 비의 불주,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좀 앞뒤를 바꿔서 해놓은 것입니다. 해서 외우기도 쉬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얘기를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이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또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얽매이고 편가르고 패거리 짓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시했는데, 군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방향을 갖다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공자의 가르침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화 사회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양하고, 세대가 다양하고, 다문화 사회입니다.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고 하는 다문화 사회.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변화, 다양화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다양한 배경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현대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문화 사회의 확대라든가 정보의 폭발적인 유통이라든가 개인주의적인 강화라든가 개인주의의 어떤 심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질성보다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질성에 대한 관용보다는 자기 입장을 갖다가 고수하고 타인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비불주 사상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질성에 대한 이러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불비 사상, 주의불비 정신, 다시 말하면 편가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다양화에 대해서 비불주 사상이 팽배하고 이런 태도가 팽배해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다양화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주의불비 정신과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가르지 않는 그러한 사상이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보면은 그냥 뭐 편가르고 좀 뭐가 다르다고 그냥 편가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편가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배타적이고 문화가 다르다고 배타적이고 세대가 다르다고 배타적이고 이런 타인을 갖다가 배제하는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서 탈피해서 그러한 정신에서 탈피해서 편가르지 않는 주의불비 사상과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줘야 된다.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쪽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지능이 필요하다. 인터퍼스널 인텔리전스, 대인관계 지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하는 건 1983년에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다중지능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대인관계 지능인 것입니다.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동기라든가 의도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대인관계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워드 가드너의 대인관계지능 8가지는 언어지능이라든가 논리수학지능이라든가 음악지능이라든가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그 다음에 대인이해지능, 자연탐색, 재인탐구기능,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지능 이게 있다 이런 얘기. 여기 대인관계지능은 바로 그 가드너가 얘기하는 다중지능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지능과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대인관계 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교육을 통해서 대인관계 지능이라든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다가 기름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능력을 갖다가 기르는 것이 현대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협동학습이라든가 토론 수업 같은 것이 필요하다. 협동학습이라든가 토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협동학습과 토론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동학습과 토론 수업 같은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사회는 혼자 일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협업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업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루 어울리지 않는
두루 어울리되 치우치지 않는 주의 불비의 태도는 인격적인 자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루 어울리되 치우치지 않는 태도, 이러한 주의 불비의 그 태도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오늘날 더욱 필요한 인격적인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킹 루터라고 하는 그 목사는 이러한 말을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성과 인격의 결합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것을 가르쳤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성과 인격의 결합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른 관계 맺기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위정편 14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정편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두루 공자가 얘기하는 그 소인과 대인의 관계를 풀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인과 공자가 얘기하는 그 소인과 군자의 그 사상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불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 군자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정편 14장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